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4월 10일 총선 투표 분석하는 시간인데요. 제가 4월 10일 날 선거가 끝나고요. 11일 날 그 발표 내용을 보면서 제가 가장 관심이 있던 것이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 경기 수원정입니다. 영통구죠, 영통구. 거기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후보 그리고 이수정 후보 두 분 다 교수 출신 아닙니까? 김준혁 후보는 역사학자이고 그리고 이수정 후보는 범죄 심리학자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았는데 제가 아침에 그 내용을 다 이제 그 조사를 해보니까 이수정 후보가 이겼더라고요. 그런데 선관위에서 발표하는 것은 김준혁 후보가 당선된 것으로 방송에도 나왔고 또 그렇게 발표가 됐어요. 그 모든 언론들은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의해서 또 방송 자료에 의해서 김준혁 후보가 이겼다 이렇게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수정 후보가 이겼어요. 압도적으로. 그래서 내가 그날 오후에 어느 그 기관에 강의가 있어가지고 운전하면서 말이죠. 이수정 후보 사무실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수정 후보 좀 바꿔달라고. 아니면 개인 핸드폰 좀 개인 전화번호 알 수가 없죠.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자들하고 통화를 하고 또 다른 분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수정 후보를 바꿔라 그러니까 지금 그 선거 관계자들하고 인사는 안 하고 막 시끌벅적 하더라고요. 지금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사하고 뭐 그냥 정신없다는 것이죠. 예. 그거 왜 그러냐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선거 때문에 이수정 후보가 당선됐는데 뒤바뀌었다. 내가 이거를 알리려고 한다. 예. 그러니 선거소송을 준비해라. 그러니 끊고 내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나한테 전화해달라고. 그리고 전화가 안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뷰 기사를 이제 줬으니까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정말 13일 동안 선거 기간 동안 외롭고 정말 힘든 싸움이었다. 그리고 당에서는 어떤 전략도 자원도 부재해서 역량 부족으로 내 개인의 역량은 좀 있었지만은 여러 가지 여건이 부족해서 내가 졌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가슴 아픈 얘기합니다. 사실은 김준혁 후보나 이수정 후보나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 선거 관계자들 얼마나 힘들고 그런 고통의 시간이었겠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선거는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에 의해서 국민들의 참정권이 박탈당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박탈이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에서? 사전선거에서. 경기도는요, 사전선거에 말이죠. 평균적으로 4사람이 투표를 했다면 한 사람은 일용 투표입니다. 가짜 투표라는 것입니다. 가짜 투표. 네? 그래서 제가 김준혁 후보와 이수정 후보의 득표수를 2번, 3번 확인했습니다. 원래 11일 날 내가 확인하고 통화를 했는데 안 되길래 제가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방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더불어민주당에 3인방이 있었어요. 추미애, 이용. 그런데 이용이 됐습니다. 추미애가 됐다고 하는데 부정이니까 이용이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여러분. 성동구 전현희와 윤희숙이가 싸웠는데 윤희숙이가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송했죠. 그리고 또 누구 하나 있습니까? 이현주하고요. 예, 용인이죠. 이현주하고 강철호하고 싸웠는데 강철호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송했어요. 그러니 더불어민주당 이 3인방들 졌습니다. 그리고 이 김준혁 후보와 이수정 후보가 싸우는데 이수정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여러분 제 그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김준혁 후보 역사학자지만 막말 논란이 있었죠. 그리고 이분은요
그 후보자들 중에 비트코인 그 코인 있잖아요. 가상자산 보유 1위였어요. 그런데 다 처분했답니다. 예. 자, 그리고 무슨 말이 있었죠? 이화여대생들이, 예? 그 총장이 말이죠. 미군에게 뭐 성상납했다. 이런 발언으로 사회에 여론이 많이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예. 본인이 또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 도대체 김준혁이 사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이수정 교수 말이죠. 심리 범죄학자로서 사회에 많이 봉사하고 공헌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수정 같은 사람이 국회 입성해서 범죄자들을 잡는 그런 심리, 그런 좋은 형사법에 관련된 법률을 발의해서 이런 진정한 나라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예? 이런 불미스러운 막말로를 하는 역사학자 이 김준혁 후보가 당선 이런 사람들이 되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당선시켰잖아요. 결론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 8명, 사무총장, 사무처장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범법자들입니다. 예? 수사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국민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국민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은 그거는 허위 정보입니다. 진실성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서 다 조사해야 돼요. 몇 표로 이겼는가 제가 확실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떠들면 혈압 올라갑니다. 예? 자, 차분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경기 수원시 영통구 거소선상 투표는요, 김준혁이가 80표 얻었습니다. 이수정 후보는 87표를 얻었습니다. 거의 비슷비슷한 거죠. 근데 이거는 제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관외 사전투표는 당연히 계산해야 되겠죠. 김준혁 후보 1700, 자,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숫자를 써가면서 하세요. 10,176표 얻어서 58.2%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수정 후보는 7,299표로 41.7%로 졌어요. 무려 몇 프로 차이 납니까? 17%가 차이가 납니다. 이런 숫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숫자를 나왔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국외 부재자 투표는 계산해봤어요. 김준혁 후보가 371표를 얻었고 이수정 후보가 164표를 얻어서 김준혁 후보는 69.3%, 이수정 후보는 30.6%, 거의 70대 30입니다. 7대 3. 야, 국외 부재자 투표는요, 일반인들이 모르니까 그냥 몽땅 김준혁이한테 준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제가 퍼센트 계산할 때는요, 이런 국외 부재자 투표, 총 535명에서 영통구에서는 이런 건 계산 안 넣습니다. 계산 안 내고도 엄청나게 이겼습니다. 이것까지 계산하면 엄청나게 이기는 거 계산 안 했어요. 자, 메탄동부터 들어갑니다. 메탄 1동. 관내 사전투표 1489표를 얻었습니다. 김준혁 후보가. 그리고 그런데 55.5%로 김준혁 후보가 이겼고요. 이수정 후보 1191표 44.44%로 1191표로 관내 사전투표도 김준혁 후보가 이겼습니다. 자, 그러면 당일 투표도 이제 이겨야 되겠죠? 그런데 진짜 이겼습니다. 당일 투표. 김준혁 후보가 1611표.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야. 이기지 않았습니다. 관내 사전투표만 이겼어요. 관내 사전투표만. 관내 사전투표만 이겼어요. 55.5, 44.44. 당일 투표 보시겠습니다. 당일 투표. 이게 막 여러 번 제가 수치를
뭐 수정해 가면서 했는데, 당일 투표, 김준혁 후보는 45.7%, 1611표. 그리고 이수정 후보는 1909표를 얻어서 54.2%. 지금 메탄 1동에서 벌써 뭐가 나왔습니까? 예? 관내 사전은 55대 44. 당일 투표는 45대 54. 완전히 뒤바뀌었죠. 그래서 메탄 1동에서 메탄 1동에서 몇 명이 이겼느냐 하면은 298명 이겼습니다. 298명. 298명이 이겼어요. 298명. 예? 298명 이겼습니다. 298명 이겼습니다. 298명. 298명 이겼습니다. 계산 좀 해볼게요. 298명 이겼습니다. 메탄 숫자만 적으세요. 메탄 1동에서 298명 이겼다. 요것만 적으세요, 여러분들. 네. 메탄 2동입니다. 관내 사전 김준혁 후보 1530표 56.77 얻었습니다. 장난해도 너무 심하겠죠. 그리고 이수정 후보가 관내 사전 1165표 43.22 얻었습니다. 56대 43이죠. 그런데 당일 투표 보시겠습니다. 김준혁 후보 1890표를 얻어서 44.74% 얻었습니다. 이수정 후보 2334표를 얻어서 55.25%로 압승했습니다. 얼마? 444표. 적으세요. 메탄 2동 444표 승. 메탄 3동으로 갑니다. 관내 사전 김준혁 후보 3556표 57.3%. 이수정 후보 2648표 42.6%. 엄청나게 도둑질했습니다. 당일 투표입니다. 김준혁 후보 4999표 47.33 얻었습니다. 이수정 후보 5562표로 52.66 득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승입니다. 승. 얼마? 560. 적으세요. 563표 승. 적으세요. 그래 나중에 선고 소송할 때 이 재판관들이 대법관의 재판관들이 이거 보고 재판하는 거예요. 똑바로 해 재판을 이번에는 대법관들. 양심을 팔면 안 된단 말이야 대법관이. 부장판사하고 대법관이 됐으면 잘해야지. 혼내줄 거야. 메탄 4동입니다. 관내 사전 김준혁 후보 2174표 58.5. 이수정 후보 1541표 41.4. 당일 투표입니다. 김준혁 후보 2852표 46.5. 이수정 후보 3271표 53.4. 압승입니다. 419표. 적으세요. 메탄 4동 419표 승. 원천 1동으로 넘어갑니다. 원천동으로 넘어갑니다. 원천동. 원천동은요, 투표소가 1투표소부터 8투표소까지가 있었는데요. 자, 관내 사전입니다. 완전히 도둑질했어요. 김준혁 후보 3473표 55.2. 이수정 후보 2817 44.7. 도둑질을 해도 너무 많이 했어요. 이 나쁜 놈들. 그런데 당일 투표입니다. 김준혁 후보 6294표 얻어서 43.98. 이수정 후보 8015표를 얻어서 56.01. 자, 원천동에서 이수정 후보가 압승했습니다. 1721표 압승 만세. 이수정 후보 좌절하지 마세요. 이수정 후보에게 만세입니다. 만세. 이런 대한민국이 어디냐고요. 이번만 했어요. 21대도 했고 이 나쁜 놈들아.
왜 선거 조작을 했냐고? 이래서 집에 흥분을 하니까 말도 안 하고 그래요. 자, 진정하겠습니다. 영통 1동입니다. 영통 1동. 관내사전 김준영 후보 3,833표. 도둑질 너무 많이 했습니다. 60.6%. 패도 너무합니다. 이수정 후보 2,491표 39.3% 얻었습니다. 당일 투표입니다. 김준영 후보 5,019표를 얻어서 48.2% 얻었습니다. 이수정 후보 5,386표를 얻어서 51.7%로 압승했습니다. 영통 1동 적으세요. 367표 승! 광교 1동으로 넘어갑니다. 관내사전 김준영 후보 5,306표 57.3% 이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수정 후보는 3,952표 이겼다고 42.6% 했다고 득표율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당일 투표를 보니까 김준영 후보는 8,100표를 얻어서 43.59%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수정 후보는 1,481표를 얻어서 56.4%로 엄청나게 압승했습니다. 광교 1동 주민들 사랑합니다. 역시 수준이 높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좌파 세력들은 아주 강성입니다. 우파 세력들은 너무 얌전해요. 에? 내색을 안 하죠. 그런데 여기에 왜 이런 게 나오잖아? 샤이 우파가 있어요. SHY, 샤이 우파. 수줍은 우파들이 있습니다. 말도 안 합니다. 표현도 안 합니다. 속으로만 끙끙 앓면서 표를 이수정 후보에게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김준영 후보와 이수정 후보에 대해서 정치 평론하는 방송국에 출연하는 사람들, 방송국에 나오는 사람들 전부 다 립스틱 말장난하는 겁니다.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각성하십시오. 대통령도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국무위원들, 장관들 다 모두 여당 한동훈뿐만 아니라 비상대책위원들 다 이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직접 한동훈이 계산해봐라. 그런데 서울법대를 나오고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판사, 검사를 20년, 30년은 뭐합니까? 이 내용을 모르잖아요. 이 내용을. 간단합니다. 알면은 너무너무 쉬워요. 이게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인데 이걸 조사해보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묵인하고 그렇지, 선관위가 발표했고 방송에 나왔으니까 내가 진 거야. 아니지. 이수정 후보가 이겼다니까. 하남의 이용 후보가 이겼다고. 저 성동구의 윤희숙 후보가 이겼어요. 내가 윤희숙 후보 연설하는 거를 유튜브를 보니까 정말 막 감명스럽게. 그 사람이 경제학자거든요. 내가 알아. 그 사람 실력을 안다고 미국의 콜롬비아에서 학위받고 정말 그 KDI에서 많은 노력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에 당선이 돼야 미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전현희 같은 그런 후보가 되면 이 나라가 미래가 있겠습니까? 에? 광교 1동 결과적으로 당일 투표 결과적으로 적으세요. 광교 1동 당일 투표 2,381표 승. 광교 1동 주민 여러분 만세. 마지막입니다. 광교 2동입니다. 사전투표 2,550표를 얻어서 김준영 후보가 58.08, 이수정 후보 1,840표 얻어서 41.91,
17% 이겼대요, 김준혁이가. 이건 가짜 숫자고요. 가공된 숫자, 만들어진 숫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발견을 못해요. 법대 법학 박사가 아니라 경제학 박사, 경영학 박사, 회계학 박사가 봐도 이 내용을 발견을 못해요. 우리 같은 평생을 연구하고 책을 쓰고 강의하고 국가를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국가를 위해서 뭐가 잘못되는가 연구하고 늘 책을 쓰고 하루에 10시간씩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이런 걸 발견하는 겁니다.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지식이 많으면 뭐합니까? 삶에 지혜가 있어야죠. 그러니 여러분 정치인들은요 전부 다 탐욕으로 살아갑니다. 네, 탐욕. 그죠? 부정부패. 여러분 제가 혼내주겠습니다. 탐욕은요 지혜로운 사람을 어리석게 하고, 부정부패하는 사람은, 부정부패하는 사람은 병들게 합니다, 병들게. 어리석게 만들고 병들게 한다고요. 당일 투표입니다. 김준혁 후보 4,574표 얻어서 46.10, 이게 진실입니다. 그런데 이수정 후보는 5,347표를 얻어서 53.89%를 득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광교 이동에서는 773표 승입니다. 결과적으로 발표하겠습니다. 444, 563, 419, 1721, 367, 2381, 773, 3,942표로 승입니다. 당일 투표에서. 그러면 여러분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이 무엇인가 도대체 우리 함께 연구해 봅시다. 김준혁 후보가요 사전 득표율을 보니까 58.2, 55.5, 56.77, 57.3, 58.5, 55.2, 60.06, 57.3, 58.08을 얻어서 다 더해가지고 나누기 9를 하니까 57.43%를 얻었습니다. 엄청나게 투표를 넣습니다. 투표수를 조작했습니다. 가공 숫자입니다. 가공 투표를 넣었어요. 위령 투표죠. 위령 투표. 또 선거 포기한 사람도 있고요. 무효 투표수도 있거든요. 그걸 가져와 가지고 넣을 거야. 당일 투표를 볼까요? 45.7, 44.74, 47.33, 46.5, 43.98, 48.2, 43.59, 46.10. 자, 이거는 8개로 나눴어요. 이건 9개로 나눴고, 이거는 45.76. 이게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본다면 당일 투표이건데 김준혁 후보는 45%, 6%, 많아야 뭐 47, 8%를 얻은 게 평균이 나오는 겁니다. 평균. 45.76. 자, 이수정 후보입니다. 사전 투표율 41.7, 44.44, 43.22, 42.6, 41.4, 44.7, 39.3, 42.6, 41.91, 평균 42.43. 그것만 적으세요. 평균. 이수정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42.43%를 얻었는데 그게 진실일까? 아니라고. 가짜 투표수를 김준혁이한테 줘가지고 이수정 후보를 득표율을 낮춘 거예요. 수를. 그런데 당일 투표를 볼까요? 진짜입니다. 이거는 54.2, 55.25, 52.66, 53.4, 56.1, 01, 51.7, 56.4, 53.89, 평균 54.18. 국민학생도 알 거예요. 야, 김준혁 후보가 49표를 얻었다? 평균. 이수정 후보가 51%를 이겼다? 누가 이겼을까요? 이수정 후보요.
그렇죠. 보세요. 당일 투표 김준영 후보 45.76 적어보세요. 45.76 적어보세요. 이수정 후보 54.18 그러면 더하면 99.94가 나올 겁니다. 99.94. 네? 자, 엄청나게 압승했습니다. 몇 프로 이겼느냐? 거의 9% 이겼어요. 9%. 그런데 선관위는 어떻게 발표했느냐? 선관위는 김준영 후보가 69,881표 50.9%를 얻었고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는 67,504표를 얻어서 49.1표를 얻어서 결과적으로 김준영 후보가 2,377표를 앞섰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 방송에서는 다 김준영 후보가 2,377표 승! 웃기고 있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일 투표에서만 해도 얼마를 이겼습니까? 3,942표를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수정 후보 만세! 이것을 대통령이 알고 하루빨리 헌법기관이라고 하지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시스템 압수 영장 발부받아서 압수수색에서 어떻게 컴퓨터를 조작했는가? 누구의 명령을 받았는가? 그리고 여러분 비례대표도 엄청나게 조작했습니다. 일반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자유통일당 또 있죠? 이런 표들 이런 표를 누구한테 몰아주었느냐? 사전투표에서 조국 혁신당에 몰아주었습니다. 이 진보는 내가 사랑합니다. 진보. 훌륭하신 분들 많아요. 우리나라에 국회의원 중에 진보. 그런데 종북 좌파 세력이 누구냐 이 말이야. 조국 혁신당의 조국 본인 알고 있나? 양심선언 해라. 국회의원 배지 달 능력이 없어요. 무슨 법학자 형사법 전공해가지고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자격 없어요.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난 배우지 못했지만 평생을 공부하고 책을 쓰고 공부한 사람입니다. 나 이길 수 없어요. 조국 후보. 그리고 대법관 3심에서 대법관들 명심하시기입니다. 원칙대로 법률에 근거해서 판결을 해야 돼요. 기울인 운동장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대법관들의 할 사명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일어나야 합니다. 이수정 후보 만세!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통탄스럽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님 통탄스럽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서울 수도권인가요? 121개 지역구에서 19석인가 얻었다고 하는데 제가 다 전수조사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밤새워가면서 잠도 못 자고 그냥 살이 빠집니다. 그냥 돋보기 쓰고 그냥 이거 다 조사하고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한다고 누가 떡을 줍니까? 밥을 줍니까? 누가 돈을 줍니까? 우리 손자 손녀들 후대에 우리 아이들 자라나는 새싹들 대한민국의 미래에 짊어질 이 어린이들을 요하고 특히 젊은 세대들 장가도 못 가고 시집도 못 가는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시집 장가 못 갑니까? 소득 불평등 있죠? 그것도 있지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지구촌에서 살아가기가 날수록 힘듭니다. 제가 이 주변인의 길 주심 TV는요 원래 어떤 성향을 가지고 이걸 시작했느냐, 제가 젊은 30대 40대 50대를
정신문화 운동을 하다가 이 나라 사람들에게 어떤 정말 지식보다 지혜를 심어주겠다고 제가 알고 있는 많은 필자들 많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예? 문학계에서 구상 선생님, 박두진 선생님, 많은 분들. 그런데 그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지금 안병욱 교수 뭐 다 돌아가셨잖아요. 지금 살아계시는 김영석 교수님, 그런 분들의 정신사상을 받아서 운동을 하자고 이런 거를 했는데 좋은 것들은 안 봐요. 포기하려고 하다가 야 이제 사람들이 정치에도 눈을 관심이 있구나 이래서 정치에 평론을 했습니다. 제가. 예. 언론사들이 쓴 그 오피니언을 평론, 논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논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선거가 됐잖아요. 그 선거하기 전에 제가 신문사에 칼럼도 많이 썼습니다. 국회의원 300명에서 200명으로 줄이자. 제가 신문에 다 칼럼 실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한테 뭡니까? 10% 이상 줄여라 말이야. 그런 운동을 해라. 그거 했어요. 사전투표관 도장 찍자. 해라. 칼럼도 제가 썼습니다. 부정선거 막자고 신문사에 칼럼을 썼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선거 끝나고 이 부정선거를 밝히고자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눈을 떠야 돼요. 크게 뜨고 지식인들 아무리 실력 있고 박사, 경제학 박사, 경영학 박사, 회계학 박사가 뭔 필요가 이런 거 하나 조사도 못하는데 우리 후세들을 어리 자라나는 손자, 손녀들이 살아갈 길 우리는 이제 다 살 거 살았어요. 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명예를 얻겠습니까? 권력을 얻겠습니까? 돈을 얻겠습니까? 공의와 정의를 외치고자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게 이 나라를 위해서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을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데 어쩌면 그런 기도의 힘을 나한테 능력을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전개해 나갑시다. 힘을 모읍시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